이소룡, 이름만 들어도 벌써부터 그의 전설적인 무술을 떠올리면서 가슴 설레이시는 분들 많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이소룡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왜 갑자기 이소룡을 소환하느냐? 그가 떠난 지 이제 48년이나 지났습니다. 이소룡이 남긴 철학과 그의 인생이 힘들고 지치게 하는 2021년을 사는 우리들한테 지금 너무 절실하다는 생각에서 오늘 방송을 준비해봤습니다. 그가 남긴 철학은 과연 무엇일까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하세요. 이소룡은 1940년생으로 지금 살아계셨다면 81살이 되셨겠는데요. 그는 안타깝게도 32살이었던 1973년 갑작스런 급사로 사망합니다. 그의 사망 이유는 여러 가지 설이 많았는데요. 가장 설득력 있던 것은 운동 중에 다친 그 허리 부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코르티손이라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주기적으로 주입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원인이 돼서 뇌출혈로 사망했다는 부검 결과가 발표가 되기도 합니다. 한창 주가가 올라서 세계적인 배우로 거듭하던 이 시기에 세상을 떠나서 정말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었는데요. 그의 영화와 그가 남긴 명언들은 아직까지도 사람들한테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무술 철학가 그리고 무술의 대중화를 만들어낸 신화 이소룡. 그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소룡은 1940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중국인 아버지인 경극배우 이해청과 중국 독일계 혼혈인 어머니 하에유 사이에서 태어납니다. 출생 후에는 다시 홍콩으로 건너와서 홍콩에서 자라는데요. 경극배우 아버지 덕분에 이소룡도 아주 어린 나이에 데뷔를 합니다. 갓난아기 시절부터 영화에 나왔을 정도였고요. 아역배우로도 꾸준하게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는 이소룡과는 다르게 어릴 적에는 몸이 너무 약해서 잔병을 달고 살았다고 하는데요. 7살이 되던 무렵에 그 신체 단련을 위해서 태극권을 연마하는 것을 시작으로 무술에 입문하게 됩니다. 자, 이소룡의 무술이라고 알려진 중국권법 영충권을 무술대가 연문한테 전수를 받게 되죠. 어릴 때는 TV 등에서 아역으로 얼굴이 알려져서 인기가 있었는데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매일같이 그 다른 학교 학생들과 패싸움을 벌였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소룡의 그 재미있는 사실 중에 하나가 차차차 댄스 콘테스트에서 1등을 하기도 했다고 하죠. 자, 그런데 그의 그 싸움질은 더욱 심해졌고요. 삼합회 간부의 아들과 싸움을 해서 결국 경찰이 찾아오는 사건이 납니다. 이 사건 때문에 아버지는 18살이 되던 이소룡을 미국 고모네 집으로 다시 보냅니다. 도망치듯이 미국으로 간 이소룡은요, 정신 차리고 아주 어렵게 고등학교를 마치고 워싱턴 대학의 연극학과에 진학을 하죠. 19살이었던 이소룡은 그 당시에 절권도라는 이 무술 이름을 내고요, 미국인들한테 무술을 가르치는데요. 어느 한 고등학교에서 무술을 가르쳤었던 린다라는 여학생이 이소룡한테 반하고요, 나중에는 이소룡의 아내가 되기도 합니다. 이소룡은 어릴 때부터 정말 많은 영화에 출연을 했었고요. 대학에서 전공으로 연극을 택할 정도로 배우를 꿈꾸는데요. 미국에 도착했을 때부터 약 5년간 배우가 되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요. 생계를 걱정할 만큼 어려워져서 1964년에는 배우가 되는 것을 포기하고 무술에 전념하자고 결심합니다. 사실 1960년대 이 당시에는요, 헐리우드에서 중국계 배우가 거의 없었죠. 그리고 2019년에 그 개봉했었던 타란티노의 영화 Once Upon a Time in Hollywood, 이 영화 보셨나요? 여기에서 이소룡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영화에 비춰진 이소룡은 아주 건방지고 오만한 인물로 희화가 돼서 이소룡을 존경하는 많은 팬들의 눈살을 찌푸리기도 했었는데요. 지금도 동양 배우에 대한 그 인종차별이 아주 심한데요. 그 당시에는 황화론이 미국에서 더 강했던 시절이었습니다. 황화론은 그러니까 유럽에서 시작된 그 동양인에 대한 억압론이었죠. 이소룡은 무술에 전념하면서 그 자기의 무술을 홍보하기 위해 그 롱비치 가라데 선수권 대회에서 시범자로 초청받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대회에 참석했었던 영화 프로듀서 윌리엄 도지어가 이소룡의 그 뛰어난 무술 시범을 보았고요. 1964년 그의 기획작품 넘버 원 선의 배역의 오디션을 볼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이 시리즈는 불발이 되죠. 하지만 그것을 계기로 해서 벤 윌리엄스와 함께 TV 시리즈 그린 호넷의 카토 역 오디션을 볼 기회를 잡아서 그 배역을 따냅니다. 역시 기회는 준비된 자한테 오는 거죠. 이후에 몇 개의 작품에 출연을 하는데 신통치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요. 이소룡은 그 역의 크기에 관계없이 자기의 그 무술 실력을 가차없이 보여줍니다. 이러한 정말 많은 노력 끝에 1969년
이소룡은 영화 말로우에 출연하게 되죠. 이소룡의 여기서 역할은 아주 작은데요. 무술 실력에 감탄한 헐리우드는 이소룡을 많은 무협 영화의 무술 지도사로 고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소룡은 직접 TV 시리즈를 자기가 구상을 해서 영화 제작사들한테 돌리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매번 그 이소룡의 투박한 영어 발음 때문에 캐스팅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 당시에 서부시대 영화물의 그 소림승 역할은 주로 데이비 캐러딘한테 돌아가게 되죠. 이런 좌절과 시련을 맛보게 되는데요. 제작자 프레드 레인트랍은요, 이소룡한테 이렇게 제안합니다. 홍콩으로 돌아가서 여기 헐리우드 제작사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장편 극영화를 찍어봐라, 이렇게 권유를 하죠. 이게 바로 이소룡의 두 번째 기회가 됩니다. 이 기회를 알아본 이소룡은 다시 홍콩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되죠. 홍콩에 돌아간 이소룡은 자기를 알아보는 그 팬들 덕분에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골든 하베스트사와 함께 두 편의 영화 당산 대영으로 흥행 기록을 세우고 스타가 되죠. 그 후에 곧바로 정무문으로 그 기록을 깹니다. 정무문 보셨나요? 정무문은 정말 세계적인 히트를 한 그런 작품인데요. 그리고 리메이크도 참 많이 나왔던 무술 영화의 불후의 명작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소룡의 액션씬은 헐리우드가 감히 흉내낼 수 없는 몸을 불사른 찐 액션씬들의 걸작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성룡이 이 영화에 짧은 스턴트 배역으로 등장하기도 하는 거 알고 계셨나요? 사실 성룡은 이소룡이 발굴해낸 스타였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 영화 정무문을 비디오로 봤는데요. 한때 이소룡을 따라서 쿵우를 배우는 게 한국에서 대유행이었습니다. 특히 그 현란한 발차기와 쌍절곤 액션이 정말 많은 청소년들과 꼬마들한테 대유행이었죠. 이 영화를 시작으로 80년대 많은 소림사 영화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덕분에 저도 저희 오빠를 따라서 쿵우 학원에 한 달 정도 다녔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골든 하베스트와의 계약을 마무리한 이소룡은요, 콩코드 프로덕션이라는 영화 제작사를 세웠고요. 스스로 각본, 감독, 주연, 무술지도, 제작을 맡은 맹룡과광으로 다시 한번 그 신기록을 세웁니다. 그 후에 그가 촬영을 마무리했던 영화 용쟁호투. 용쟁호투 정말 대단한 영화죠. 이 영화 용쟁호투는 전 세계적으로 9천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052억 원을 벌어들이는 기염을 토해내면서 이소룡, 브루스 리를 정말 세계적인 스타로 부상시킵니다. 1973년에 1,000억대면요, 정말 어마어마한 돈인데요. 그 당시 한국의 GNP가 100만 원이 안 되던 시절이었으니까 이 영화가 얼마만큼 성공했는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성룡, 홍금보, 원표가 엑스트라로 출연한 그런 영화로도 유명하죠. 자, 그런데 용쟁호투 촬영을 마무리하고 몇 개월 후에 7월 26일 영화 개봉 6일을 앞둔 1973년 7월 20일, 그 당시 그의 애인이라고 소문이 났었던 여배우 정패의 집에서 32살의 젊은 나이로 사망합니다. 사망일 당시에 그녀는 이소룡이 머리가 자꾸 아프다고 해서 진통제를 주는데 그걸 먹고 잠든 뒤에 영영 깨어나지 못합니다. 너무나 젊은 나이로 짧은 영광을 누리고 세상을 떠난 이소룡. 사망 후 50년 가깝게 됐고요. 사실 무술의 대가들은 세상에 많습니다. 그리고 성룡을 비롯한 이연걸 등 헐리우드의 그 중국계 스타들은 이소룡 이외에 꽤 많이 배출됐죠. 그런데 이소룡의 전설은 왜 지금까지 회자되는 걸까요? 지금까지 그의 인생을 보시다시피 이소룡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게 정말 우리한테 남긴 특별함인데요. 특히 이소룡의 철학은요, 도가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자연스러움을 강조했고요. 생각만으로는 불충분하고 행동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능동적인 삶을 아주 더 높게 평가했습니다. 또한 무술을 통한 이런 신체적인 강함뿐만이 아니고요. 철학적인 깊이와 이러한 성구적 면모가 바로 이소룡을 특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꼭 전해드리고자 하는 그의 많은 명언 중에 하나가요, 바로 Be water, 그러니까 물이 되라 하는 명언인데요. Be formless, shapeless, like water. Now you put water into a cup, it becomes the cup. You put water into a bottle, it becomes the bottle. You put it in a teapot, it becomes the teapot. Now water can flow or it can crash. Be water, my friend. 바로 물과 같은 유연한 사고와 행동을 강조한 것입니다.
2021년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라고 불리는 아주 특별하고 이상한 세상에 살고 있죠. 그래서 포기하고 싶고 힘든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시기에 이소룡이 남긴 유연한 사고와 능동적인 행동, 그리고 기회를 기다리면서 준비했던 그의 자세가 우울해지는 우리한테 지금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방송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대한민국 화이팅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방송 도움 주셨다면 구독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은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